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은 프로텍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본업이 좀 바쁜 관계로 장이 마치기 전에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본업이 우선이기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는 가치주로 보였기 때문에 종가의 의미보다는 그 방향성 그리고 현재의 어느 주가의 위치에 있는가 그러한 모습을 함께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 위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프로텍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 대한 것은 주가의 이 자체의 주가보다는 주변 환경 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그러한 모습의 주변 환경을 우선은 공부를 하셔야 털리지 않고 장기 성장을 했을 적에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가를 아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우선 기업적인 공부를 잘 하셔야 오래도록 들고 있으셔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죄송한데 조금 기업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공부도 도움이 되고 하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삼성은 이제 최근에는 노광장비 EUV죠. 네덜란드의 최고의 장비 회사의 극자회선인 노광장비의 수주 등을 마치고 이제 삼성은 비메모리 세계 1위를 위해서 그 다음 작업은 바로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죠. 후공정에 해당하는 프로텍의 패키징 장비. 삼성은 반도체 후공정 주도권 탈환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후공정 시장 탈환에 나섰다. 현재 대만 TSMC는 삼성을 제치고 애플의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주목받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2016년에 공정에 도입한 결과입니다.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도약을 목표로 전진하는 삼성전자는 올 4월인가요? 이재용 부회장이 선언을 했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위해서 133조 원을 현금을 투입하겠다. 삼성전자는 미세 공정과 함께 후공정 기술에서도 우위를 점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팬아웃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차세대 패키징 핵심 기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웨이퍼 WLP라고 약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 반도체 제조는 웨이퍼에 둥그런 웨이퍼에 공정을 진행해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전공정과 만든 웨이퍼를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팬아웃은 차세대 패키징 핵심 기술로 불리는 반도체 후공정인데요. 이 기술은 입출력 인풋 아웃풋 단자 배선을 칩 밖으로 아웃이니까요. 팬아웃 밖으로 빼 외부 면적까지 활용을 해서 IO를 배치한 기술인데 반대 개념으로는 칩 면적 안으로 배선을 안으로 향하는 것을 IO를 배치하는 팬인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성능이 발전하면서 인풋 아웃풋이 증가하지만 반도체 크기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죠. 기술력이 좋아짐에 따라 작아져 칩 내부에 배치하던 I/O 단자를 밖으로 빼내는 팬아웃 기술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팬아웃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면 반도체와 메인 기판 사이에 배선 길이가 줄어들어
전기적 성능이 올라가고 열 효율도 높아지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선이 있죠. 전자, 일렉트론.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저항에 인해서 열이 발생하고, 열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적인 효율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선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열 효율도 높아지고 전기적 성능이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fan-in, wafer level package와 달리 fan-out은 패키지 공정 전에 먼저 칩을 자르고 이 칩들을 배열해서 웨이퍼 형태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불량품까지 패키지 공정을 진행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기존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필요 없어 반도체 두께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고 애플이 2016년부터 적용한 대만 TSMC 이 팬아웃 기술 덕분에 아이폰 두께를 크게 줄이고 이때부터 삼성은 토사구팽이 되고 반도체 시장의 1위에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현재는 대단한 격차를 보이고 있죠. 비메모리에서 53%를 장악한 반면에 대만은 17%의 3분기에 그러한 장악한다고 데이터가 나온 것도 있죠. TSMC를 잡아라 맹추격하는 삼성이다. 삼성은 TSMC 독주를 계기로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기는 2016에서 17년까지 6천억 원을 들여 패널 레벨 패키지 PLP로 하겠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이 기술을 적용해 갤럭시 워치를 양산하기도 했고요. TSMC의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원형의 글라스 위에 칩을 올린 뒤에 재배선 작업을 하지만 삼성전기의 패널 레벨 패키지 PLP는 사각형 패널 위에 칩을 올려 패키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훨씬 더 효율이나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죠. 백광욱 삼성전기 기획팀장 상무는 2018년 10월에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제15회 인터내셔널 웨이퍼 레벨 컨퍼런스에 참가해 FOPLP 패널 레벨 패키지는 기존 기술 대비 생산성과 이종 반도체 칩을 패키징하는 데 유리해 모바일용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또는 센서 시스템인 패키지 등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며 더 많은 신호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시대의 필수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기가 FOPLP 양산에 성공하자 지난해 사업일체를 7,850억에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술을 공정에 도입하기 위한 안정화 작업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후공정 패키징 사업에 돈을 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2016년 팬아웃 패키지 도입해 애플 파운드리 물량을 독점한 TSMC다. TSMC는 2016년 팬아웃 기술을 도입하면서 애플의 파운드리 물량을 독점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006년부터 애플의 아이폰용 AP 등을 기반으로 급성장했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어 하락에 시장을 내어주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분석에 따르면 2016년 TSMC가 팬아웃 기술로 제품 양산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와 양분하고 있던 애플의 모바일 AP 위탁 생산 물량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TSMC가.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줄이려면 늦어도 2021년도에는 팬아웃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LP를 양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올해까지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이 후공정의 패키징에 단행해야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6월 달에 반도체 후공정 생산 100배를 향상시키는 프로텍의 갱본도가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커지는 팬아웃 패키지 시장 규모, 선도 TSMC를 잡을 수 있을까? 삼성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갱본도를 보유하고 노광 장비를 이미 확보하고 현금을 투입을 하고 TSMC를 저는 5, 6년 정도를 하게 되면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최소한 10년 내에 비메모리 쪽을 선점을 하고 세계시장 1위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시총 1000조를 돌파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이올 리포터에 따르면 팬아웃 패키지 시장은 19년 1조 7천억 원, 24년까지 3조 규모로 연평균 9.7% 성장할 전망에 있다. 이처럼 팬아웃 후공정 기술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대응 가능한 파운드리나 OSAT 업체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팬아웃 패키지는 공정 난이도가 높아 생산성과 수율을 안정화시키기가 어렵고 따라서 양산 적용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패키징 기술은 대단히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것도. 국내 OSAT 중에서 네페스가 유일하게 팬아웃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글로벌에선 대형 OSAT만이 팬아웃 양산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 미세공정 경쟁을 벌이던 업체들은 이 후공정까지 경쟁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가운데 파운드리 분야에서 팬아웃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한 TSMC를 쫓는 삼성전자가 이 경쟁사의 독주를 깨고 애플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수주를 다시 따낼 수 있을지는 바로 갱본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로 갱본도가 나오죠. 프로텍이 반도체 생산성을 요거 100배 증대시킬 갱본도 설비 고객사 안정 양산성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유연소자 생산에 특화된 생산설비 갱본도 개발을 마친 가운데 현재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과 양산성 검토를 위한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 어느 기사에서는 S4로 나와서 삼성을 얘기하던데 그 이후로 빠진 듯해요. 프로텍의 갱본도 장비는 IT에서는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부 다 비밀, NDA 비밀 협약을 맺고 있죠. 그렇게 함부로 노출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프로텍의 갱본도 장비는 반도체 후공정의 생산성을 기존보다 100배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차원 플렉시블 반도체 패키지, 플렉시블까지의 용도를 사용하지 갱본도가.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갱본딩 기술이 상용화되면 반도체 패키지를 더욱 얇으면서도 고성능으로 만들 수 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 카드 등 3차원 플렉시블 반도체가 필요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연 반도체 칩을 파손 없이 고집적 유연기판에 배열할 수 있고 대면적 규모의 패널 레벨 패키지 PLP라고 말씀드렸죠. 조립 장비에 해당한다. 기존의 방식은 대면적을 한 번에 가열하는 단일 셀 구조로 열 충격에 의한 히터 파손 문제로 가열 성능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렇진 않고 된다. 개발팀은 해당 설비를 통해 반도체를 웨이퍼나 각각의 칩 단위가 아닌 패널 단위로 패키징해 생산 속도를 대폭 늘렸고 기존 일반 후공정 기술 대비 최대 100배 증대할 수 있겠다. 내부에선 일본이나 유럽에서 연구되는 기술보다 높은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선 대만 TSMC 등 파운드리 업체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 해당 설비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텍의 갱본더 장비의 경우 반도체 칩에 가하는 열 손상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인 차세대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만큼 양산성 테스트 통과 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 전에 그 기사에서 읽은 내년 2021년 초반만 하더라도 반드시 이 패키징 기술을 도입을 해야만 되죠. 다음 달 10월부터는 5G, 애플의 5G 휴대폰도 엄청난 물량으로 5G를 선점을 하려고 하죠. 더 커지는 비메모리 시장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비메모리는 수요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인크리징 할 것이고요. 이곳에 세계 최고의 장비 갱본더가 삼성으로서는 절실한 상황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최근에 가격 조정 기간과 가격 조정으로 3만원 정도를 어제 정도 하향했었죠. 오늘 다시 양봉을 나오면서 현재 코스피는 7포인트, 코스닥이 2.88포인트로 올라와 있고요. 현재 미국의 나스닥의 선물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시장은 다시 우호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3시 13분인데요. 33,300원 정도의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잠시 보면 외국인들은 그동안 매도세에서 7,600주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봉으로서 시장 주체자들의 심리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가격 조정폭은 대단히 없어 보이죠. 8월 1일 33,000원, 34,000원까지 33,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서 28,300원 이 정도 저점을 찍고 3만원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에 보게 되면 9일자에도 3만원을 조금 하향을 하다가 바로 3만원으로 회귀했고요. 이때의 모습 다시 한번 어제의 최저점을 형성하고 3만원을 강력 지지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요걸 이렇게 확대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도 이평선들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요. 여기에 다시 응집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전저점을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3만원 이하, 3만원 초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제 테스트가 마무리해서 MOU나 계약 체결권으로 나오게 되면 물량이 없는 프로텍은 4만원대 이상으로 넘어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치 성장주로서 121비하는 가격은 의미가 없고요.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프로텍을 지켜보는 저입니다. 주주분들께서도 오랜 동안 적금 든다 생각을 하시고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로 수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